개발비만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이 다중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채 내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 완료가 목표다. 전투기 수출에 필수적인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폭탄 등 체계 통합이 가능한 항공무장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KF-X 탑재 항공무장의 특징은 미국, 독일, 영국, 한국산 등 그야말로 다국적 무장이라는 점이다. KF-X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개념도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은 유럽산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독일산 아이리스-T로 결정됐다. 현재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국산, 미국산 공대지 폭탄 등의 체계 통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체계 통합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탑재를 위한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ALCM은 KF-X의 전력화, 수출을 둘러싸고 운명을 결정할 핵심 무장이다. ALCM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공동으로 내년 10월까지 4년간 ALCM 탐색 개발을 추진해오는 와중에 방위사업청이 지난 6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업체 주도로 ALCM을 개발하는 안을 상정하면서 방사청과 ADD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발 지연으로 ALCM 전력화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어렵게 차체를 개발하고도 무리한 욕심으로 파워팩 국산화를 추진하다가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K2 흑표 전차 전초를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ALCM은 KF-X의 성패를 가를 핵심 무장이다. 크기와 사거리를 줄인 국산 경공격기 FA-50용 ALCM 개발과도 연계돼 있다. 체계 통합 기술력과 우수한 성능의 ALCM이 탑재된 KF-X의 전력화는 FA-50 및 KF-X 수출과도 직결되며 KF-X 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다.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산, 중거리는 유럽 미티어, 단거리는 독일 아이리스-T.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된 유럽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미티어 발사 장면 KF-X에도 탑재된다. 카이는 유럽 MBDA사와 지난해 11월 KF-X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미티어가 탑재되면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미티어 운용 국가가 된다. KF-X 해외 수출을 겨냥한 조치다. 애초 공대공 무장으로 미국산 공대공 무장인 AIM-120 암람과 AIM-9X 사이드와 인더 등을 KF-X에 탑재하려 했으나 미정부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방향을 전환했다. 미티어는 영국 공군이 F-35에 이미 채택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고성능 BVRAAM 계열 미사일이다. 덕티드 로켓 기술을 적용해 현재 최대 사거리 50km 정도인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200km 이상으로 늘린 최초의 미사일이다. 여기에 중돌 및 근접 신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 충돌 시살상력을 극대화한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 딜사이 사거리 25km 아이리스-T를 선택했다. 미국제 AIM-9X 사이드와 인더, MBDA의 사거리 90km 아스람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너무 짧다. 공대지 폭탄은 미국산과 한국산 등 10종이다. 사거리 14km의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GBU-31과 GBU-38 합동 정밀 직격탄, GBU-39 정밀 유도 활강 폭탄, GBU-54, 56 레이저 정밀 직격탄과 CBU-105 지능 폭탄, 저공 투하 폭탄 MK-84, MK-82 등이다. 한국형 JDAM이라 불리는 한국산 GPS 유도 폭탄 KGGB도 탑재된다. 2006년부터 LIGN-X1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유도 폭탄으로 공중에서 표적 근처로 투하하는 것만 가능한 일반 폭탄에
중거리 GPS 유도 키트를 장착. 보다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야간 전천 후 정밀 공격도 할 수 있다. KF-X에 탑재할 ALCM은 2016년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독일산 타우러스급 ALCM을 개발비 3,100억 원, 200여 발 구매 비용으로 5천억 원을 마련해 개발 구매를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ADD가 비행체와 탄두를 개발하고 나머지 기술은 LIGN X1이 개발해왔다. 하지만 올해 방사청이 업체 주도 개발안을 상정하면서 방사청과 ADD가 갈등을 겪고 있다. 방사청은 ALCM을 비첨단 일반 무기로 분류하고 민간 방산 기업의 연구 개발 주관을 맡기기로 했다. 업체는 탐색 개발에 참여한 LIGN X1이나 주식회사 한화가 주관 업체로 유력하다. 체계 개발업체인 카이가 설정한 ALCM 전력화 시기인 2026년을 무려 4에서 9년이나 초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탐색 개발에 4에서 5년, 체계 개발 3에서 5년, 이후 가망 엔진과 테스트 등 각종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 대략 2030에서 2035년쯤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30년대에 들어서면 5세대를 넘어 선진국들의 6세대 전투기들이 전력화되는 시기다. KF-X 사업은 한국 공군이 120대를 구매하고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60대를 생산, 전력화하는 등 생산 대수는 180여 대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지연 및 취약한 무장 등을 이유로 납부해야 할 비용 지불을 미루면서 프랑스 라팔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4세대 전투기 라팔은 AESA 레이더에 사거리 450km 스칼프를 장착하고 있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제점-1R. 사거리 600에서 700km로 곧 전력화될 예정이다. 록히드 마틴 제공.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동북아 비대칭 무기, 중국 도미 보유.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수백 발 탑재된 ALCM인 타우러스는 동북아 비대칭 무기로 손색이 없다. 사거리 550km를 관성항법, 위성항법, 지형참조항법 등을 이용해 저공 비행하며 여러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항 미사일이다. 강화 콘크리트를 6m 뚫고 들어간 뒤 터지는 첨단 관통 탄두도 장착돼 있다. 대전 상공에서 평양 정도 거리를 타격할 수 있지만 전투기 비행거리까지 합치면 타우러스 유효 공격 범위는 배가 된다. 타우러스를 비롯한 ALCM은 그만큼 위력적인 무기다. 중국, 일본, 북한 모두 ALCM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ALCM을 독자 개발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프랑스, 영국, 독일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중국조차 ALCM을 보유하지 못할 만큼 독자 개발이 어렵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ALCM 판매를 거부해왔다. 제즘 등 ALCM 판매를 승인하더라도 미국은 외국 전투기의 체계 통합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 미국산 ALCM을 탑재하더라도 미국 정부 수출 승인 없으면 ALCM 탑재 KF-X 수출은 난망하다. ALCM 없는 빈 껍데기 전투기를 구매할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미국산 ALCM을 체계 통합 기술 이전 없이 국산 항공기에 탑재하게 되면 KF-X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소스 코드 제공 시 KF-X 성능 등 전투기의 모든 정보가 미국에 제공되게 된다. 위티어둥 항공무장이 탑재된 KF-X 개념도 ADD 측은 ADD 주관 국내 개발에서 업체 지도로 개발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 개발비 상승과 전력화 지연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체 지도 개발 시 불가피하게 3천억에서 4천억 원의 개발비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력화 지연도 불가피하다. ADD는 업체 주관으로 전환할 경우 체계 개발 불참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CM 체계 개발에 ADD와 LIGN X1 둘 다 손을 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ALCM 개발 및 체계 통합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ADD가 개발을 주도하되 검증된 해외 파트너와 공동 연구 개발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종하 한남대 교수는 대부분의 방산 선진국들도 고도의 유도무기 및 체계 통합 기술이 필요한 ALCM 개발 시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KF-X는 개발 리스크가 많은 만큼 공동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의 체계 통합이 완료된 사거리 550km 독일산 타우러스를 추가 구매해 체계 통합만 하면 ALCM 전력화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ALCM은 현재 사거리 300에서 500km에서 600에서 700km 이상으로 사거리와 성능이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다. 영국산 스톰 섀도가 450km다. 미국의 제즘은 370km에서 600에서 700km로 늘어난 제즘 ER이 곧 전력화한다. 프랑스 스칼프 ER 사거리도 600km다. 일본은 타우러스 및 제즘 ER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서 북한 핵실험장 타격할 차세대 미사일 도입되나 박수천의 군 FA-50과 한국형 전투기 1980년대 F-5 제공호 전투기를 만들면서 시작된 국내 항공기 제작 기술의 집약체다. 제한적이나마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춘 FA-50과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KF-X는 전투기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던 한국 공군의 한계를 극복할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기대는 환상에 불과했다. FA-50 레이더와 엔진 성능은 우수하지만 탑재 무장은 미사일 사거리는 30km를 채 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하다. KF-X도 사거리가 100km 이상인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제외하면 별다른 무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F-15K 탑재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보다 더 멀리 날아가며 KF-X와 FA-50에 장착이 가능한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 중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한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개발 작업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차세대 미사일이 한국 공군에 배치되면 KF-X와 FA-50은 F-15K보다 강력한 전략적 타격력을 갖추게 된다. 타우러스 350K 이 미사일은 항공력학적 재설계 등을 통해 비행거리를 연장했다. 타우러스 시스템스 제공. 타우러스 측은 세계일보의 FA-50의 차세대 미사일인 타우러스 350K가 장착된 모습이 담긴 시뮬레이션 그래픽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된 그래픽에 따르면 FA-50의 양날개에 타우러스 350K가 한 발씩 장착된다. 적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양날개 끝에 추가로 탑재한다. 이와 관련해 타우러스 측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지난해 타우러스 350K를 FA-50과 KF-X에 장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둔 타우러스 350K는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는 기존 버전과 동일한 수준의 관통력을 갖고 있으면서 사거리는 600에서 700km 수준에 달한다. 무게는 15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 수준이다. 타우러스 측은 기존 미사일을 새롭게 개량했다. 연료통을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항공력학적 측면에서 재설계를 실시했다. 미사일 날개도 변경했다. 그 결과 연료 탑재량이나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비행거리는 오히려 늘어났다. 덕분에 FA-50과 KF-X의 탑재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FA-50에는 타우러스 350K, KF-X에는 타우러스 350과 350K를 모두 장착할 수 있다. 기존에는 F-15K만 장거리 지상 타격력을 갖고 있어 북한 내륙 지역의 표적들을 파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 60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FA-50과 KF-X에서도 차세대 타우러스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FA-50 60대와 KF-X 120대가 북한 내륙 지역의 전략 표적 타격에 투입된다면 한국 공군은 지상 공격 작전에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갖게 된다. 지상 공격이 약한 F-35A는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제공권 장악에 나서고 F-15K와 FA-50, KF-X가 북한 내륙의 지상 표적 파괴 작전에 나선다면 북한군은 작전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국 공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갱도둥 지하시설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이 훨씬 커지는 셈이다.